안녕하세요. 이번에 28강이고 연력학 법칙과 상태량 그리고 온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제가 까먹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선택입니다.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제 책에는 뭐 일부만 있고 너무 어려운 건 다 빼버렸는데 우리가 이 용어 자체가 혼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 기출 문제 풀다가 이게 뭔 말인지 싶을 수 있어서 워낙 기초적인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얘네가.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은 0에서 3법칙까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4법칙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건 왜 1법칙부터 시작하지 않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2, 3법칙이 먼저 나왔고 얘가 더 근본이 되는 법칙인데 얘를 나중에 정립해가지고 얘가 0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0법칙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법칙으로 명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얘는 이제 열적 평형 상태에 대한 법칙입니다. 즉 온도가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열이 이동하지 않을 때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열적 평형 상태라 그래요. 또 역학적 평형도 있고 열역학 법칙이니까 열역학적 평형도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은 힘이 같은 거고 열역학은 열과 즉 온도와 힘이 다 같은 법칙 상황인 거죠. 다르게도 말을 하는데 자, 어떤 계에서 물체 A, B가 열적 평형이고 B와 C가 열적 평형이면 A와 C도 열적 평형 상태이다. 말이 좀 괜히 어렵게 써 있는데 연력하기 이게 힘든 문제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고 이게 제일 기본 그림이라 C라는 물체가 있을 때 얘네 둘이 열적 평형이면 우리가 그땐 그렇게 명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같으면 그리고 또 B와 C가 온도가 같다면 A와 C도 온도가 같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중에 여기선 저희가 이제 안 배우지만 이걸 왜 정의해야 되는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도계가 꽂혀서 같은 값을 표시하고 있으면 얘네가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인데 결국 얘가 우리가 이제 온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는 이 물질과 열적 평형이 됐다는 거죠. 물론 바로 꽂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원래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에 적용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었죠. 죄송합니다. 맞죠? 예, 에너지 보존 법칙. 순간 헷갈렸네요. 자, 원래 그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에 적용했다는 건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는 뜻이고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생각해보면 운동 에너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죠? 압력 에너지 있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너지는 상략해서 쓸게요. 위치. 제가 이게 식으로 더 머리가 기호로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입에 잘 안 붙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얘가 뭐 이만큼 땅에서 높이에 올라와 있다면 전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속도가 붙었었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었습니다. 그쵸? 이 에너지 법칙도 똑같아요. 제가 이전에 간단하게 슥슥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연력학이니까 열에 관련된 게 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가 1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얘랑 비슷하게 1U를 배웠죠. 우리는 1을 안 배우고. 그래서 단위가 1U이 줄퍼세커였잖아요. 1은 그냥 줄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1이라고 부르는 애가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단위도 줄이 되고
제가 열도 열의 에너지라 그래서 단위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전 강의에서 비열을 배울 때 단위가 줄이 됐었죠. 그럼 얘네가 단위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라고 봐도 되고, 원래는 우리가 이걸 개라고 그럽니다. 개. 뭐 검사 최저, 검사 질량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이 안을 살펴볼 때요,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에너지는 얘가 열 에너지도 있고 온도가 있으면,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는 서로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까요?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힘을 팍 주면, 위로 들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열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로도 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일단 법칙입니다. 실제와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등을 막 비빕니다. 내 손등으로 내 손등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내 손등과 내 손등을 막 비벼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써서. 그리고 손을 딱 떼면 여기 열이 이렇게 남아있죠. 뜨끈뜨끈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가 뭐 물에다가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 여기 뚜껑에 덮여 있을 때 이 뚜껑이 달그락달그락달그락 들리죠? 그럼 뚜껑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열 에너지가 일을 하게 만든 거죠.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문구가 개로 전달된 열은 개가 한 일과 개의 에너지 증가의 합과 같다. 어제 우리가 엔탈피의 개념에서 배울 건데, 그냥 원래 이 2D로 많이 배워서 대충 이렇게 그릴까요? 이게 개입니다. 개.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가 시스템. 자, 여기에 우리가 열을 넣었어요. 열을. 그러면 열을 넣었을 때 얘가 온도만 오르면 좋은데 최적이 일정하다면요, 얘가 열을 받았으니까 안에 기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피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열을, 우리가 투입한 열을 에너지 단위가 줄이라고 봤을 때 얘가 온도도 오르는데 일부 썼고 부피도 일부 늘리는데 썼죠.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양은 안에서 쓴 양이 우리가 뭐 온도를 올리는데 쓴 양과 그리고 뭐 일을 한 데 쓴 양이 합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투입한 건 나가는 것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 변환 가능한 가역 과정이다. 그냥 용어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과정이라는 걸 배우긴 하는데, 자, 우리 역부터 역주행이라 그러죠? 자동차 되돌아가는 거고, 가능하다, 가능. 그럼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다시 못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계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뭔 짓을 해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빨간 잉크를 탁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 그럼 얘가 처음 이렇게 뭉쳐있다가 점점 이렇게 퍼지겠죠? 자, 얘는 못 되돌리죠? 그럼 비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봐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력학 2법칙에서 많이 막혀요. 이 법칙에서. 이 법칙은 우리가 뭐 방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거,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원래 또 있어요. 막 농도 피계 법칙해서 있는데, 요거 우리 실제로 일하면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걸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나를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 에어컨 있죠. 에어컨. 스탠드형으로 그릴까요? 스탠드형. 이렇게 스탠드형이 여기 이렇게 에어컨 구멍이 있어서 바람 샥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해요.
찬바람이 나온다. 일단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느 또 파트에서는 냉열이라고도 말하는데 차가운 걸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얘가 차가운 온도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에어컨을 뜯어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여기 안에 차가운 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냉매라 그러죠. 냉매. 에어컨 가스. 자, 얘가 흐르는데 우리가 여기 옆에 뒤에 선풍기 달아놓고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럼 시원하죠. 그러면 차가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흐르는 애가 차가우니까 우리 에어컨은 보통 이렇게 흡입구도 있죠. 토출구고. 흡입구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온 게 이 냉매로 열을 주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뺏긴 그냥 내부에 있던 공기가 시원하게 나올 뿐인 거지 우리가 차가운 걸 갖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말장난 같죠? 근데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깊어져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자체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우리가 자연계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서 스스로는 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비가역 과정이라 그러는 거죠. 비가역적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정을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더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제 손등을 이렇게 비볐죠. 그래서 손등에 열이 생겼어요. 열이.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해서 열 에너지를 만든 거죠.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환이 가능하다. 자, 근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열로 다시 손이 우리 온도가 남아있잖아요. 이 온도로 내가 이 온도를 만들기 위해 손을 비빈 만큼 자동으로 손을 비비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똑같아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된 거고, 실제로는 내가 손등을 비벼서 열이 났지만 이 온도 남아있는 걸로 내 손을 움직이게 절대 못하잖아요. 난 힘을 안 줘도 이 온도에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손을 비비면서 소리도 났고 우리가 마찰 손실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 에너지까지 다 합쳐줘야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만들어진 열만으로 우리가 다시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다. 손등을 비벼서 열을 만들었지만 그 열로서 스스로 내 손을 움직이게 못한다. 자, 에너지 보존.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돼요. 요것만으로 봤을 때 보존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손실이 있었죠. 손실. 이 손실은 우리가 이걸로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이 됐던 거고, 연력학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비가역적이라 말하며 2법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 연력학 2법칙은 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형상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진짜 저는 이걸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욕이 술술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연력학에서는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거는 공업 연력학이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리고 통계 연력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질서도란 말은 얘네가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얘도 이 밑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연력학 3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충 개념은 다 아니까 온도에서 0K가 가장 낮은 온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영도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론적인 거지 자연계에서는 절대 영도의 0Kelvin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랑 이제 수업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셨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온도를 낮춘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뭐 20도인가요? 그냥 20도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온도를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 어떤 물체와 접촉을 시키던 뭐 차가운 바람을 불든 열을 뺏으려면 우리가 20도보다 낮은 어떤 온도를 갖다 작용을 하면 얘 온도도 내려가겠죠. 왜냐면 열적 평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체나 다른 뭐 공기나 유체나 이런 거 붙여놓으면 얘 온도가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얘랑 열적 평형이 돼야 되니까. 자,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온도를 쫙 낮춰서 얘를 1켈빈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72도죠. 쉽게. 자, 얘를 온도를 낮추려면 우리가 0켈빈짜리를 갖다 놔야 되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얘를 온도를 더 낮춰서 얘가 0.0000001켈빈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 온도를 낮추려면 또 0켈빈짜리가 뭔가 옆에 주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계에서 0켈빈보다 낮은 온도가 없잖아요. 우리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0켈빈에 도달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요 포인트들, 요 파란색 측정된 애들,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틀린 놈 고르라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태량입니다. 상태량은 뭐 강도성, 종량성 뭐 엄청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가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소방서적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 시험은 많이 안 나오는데 총 횟수로 치면 그래도 한 3-4번 이상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은 풀 수가 없는 난이도의 문제여가지고 제가 이 안에서 나오면 풀어보시고, 난 이것도 뭐라는지 모르겠고 공부하기 싫다 싶으시면 그냥 뭐 포기하셔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엄청이 아니고 그냥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엔탈피는 물질이 보유하는 열 에너지와 그 물질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기계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의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뭐 화학적 에너지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압력 곱하기 최적, 우린 이걸 1이라고 합니다. 자, PV는 최적의 부위예요. 단위가 뉴턴 제곱 곱하기 뉴턴 세제곱하면, 뉴턴이죠. 미터 세제곱하면 뉴턴 미터가 돼서 얘는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가 되고 이게 바로 1의 단위가 되는 거죠. 줄. 힘 곱하기 거리가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PV라고 쓸 수도 있고 W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 보통 PV가 W라고 표기를 해요. 또 어떤 책에서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엔탈피가 있고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요런 또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가 있을 때 얘가 우리 절대 영도에 어차피 도달 못하니까 얘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있을 거예요. 온도. 그쵸? 우리가 이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즉 얘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온도만의.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력과 최적인데 압력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거꾸로 최적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는 이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풍선처럼. 이 개라는 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하나의 뭐 질량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시스템인데 안에가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적이 커졌으면 일을 한 거고 최적이 줄어들었으면 일을 받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고 한 것처럼 얘네도 내부 에너지의 합과 그냥 외부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외부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펌프를 설치하면 펌프만큼 에너지가 추가됐죠. 얘도 외부에서 열을 주면 그 열만큼 추가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 자, 얘보다 이제 시험에는 오히려 내부 에너지가 나오던데,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변화량. 여기 우리가 걔가 받은 열과 걔에게 해준 일의 합을 걔의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한다. 자, 써보면 우리가 어떤 걔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열량이고 이 W는 아까 PV죠? 외부 에너지. 자, 우리가 이 걔에 얘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열을 넣은 겁니다. 열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오를 수도 있고 얘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피가 이렇게. 그쵸? 아니면 우리가 얘 입장에서 내부 에너지가 말이 이렇게 꼬이죠? 에너지가 변화를 했는데 저는 2로 쓰는 게 편해가지고 얘가 안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있고 또 말이 계속 꼬이는군요. 이 에너지가 우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도 있고 방열 또는 외부에서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흡열. 그리고 얘가 일을 외부로 할 수도 있고요. 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의 입장에서 이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냐를 볼 때 우리가 일을 받는다던가 열을 받으면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커졌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안에 시스템이 외부로 일을 해서 에너지를 썼다던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 얘는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열을 방출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열을 받거나 일을 받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냥 너무 간단한 겁니다. 숫자를 넣어볼까요? 그냥 아주 쉽게. 얘 에너지가 10이었어요. 원래 에너지 10입니다. 근데 얘가 열을 5만큼 방출했고요. 일을 3만큼 받았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 얘가 열이었습니다. 그럼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을 5만큼 방출했고 일을 3만큼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냥 요런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딴 길로 세려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연력학에서 첫 관문으로 나오는 게 사실상 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의 정의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엔트로피는 보통 정의는 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뭐 많아요 책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식은 다 똑같이 써 있거든요. 델타 S는 T분의 델타 Q다. 자, 근데 우선 정의를 볼게요. 어떤 물체가 절대 온도 T에서 미소의 열량을 받았을 때 요 델타도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요 뒤에 붙는 게 요즘 Q가 붙어 있죠. 경로함수냐 점함수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문양이 바뀌는 거예요. 연력학에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좀 복잡하시고 궁금하시면 제 연력학 거기에 재생 목록에 미분 연산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미소열량을 받았을 때 표현되는 일종의 상태량입니다. 애초에 여기가 상태량에서 내려온 거죠.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엔트로피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엔트로피가 100이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얼마나 변했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엔트로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커진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T분의 델 Q를 그 식을 풀어서 쓰면은 MC 요 그 ln T1분의 T2가 되는 거죠. 로그에. 얘를 풀 게 아니고 그냥 형태를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많네. 자, 엔트로피가 왜 자꾸 증가한다고 하냐? 도대체 왜 항상 늘어난다고만 하냐? 얘를 한번 제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냥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연력학 0법칙과 2법칙을 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 바늘 칸을 두고 외부는 다 단열이 돼 있다고 볼게요. 그냥 열이 안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쪽을 30도씨의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10도씨의 물이어도 되고 금속이어도 돼요. 10도씨를 놔볼게요. 서로 이 물이 관통하는 건 아니고 이 중간 부분은 단열은 아니고 물질이 섞이지 않게만 막아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이 법칙에서도 그렇고 0법칙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다른 애들은 열적 평형 상태가 되려고 하고 또 이 법칙에 따라서 온도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거예요. Q 여기다 안 써드렸군요. 이 Q는 열량입니다. 열량. 자, 열 에너지의 양이 열량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는 T분의 델 Q였어요. 델 Q. 자, 우리가 여기서 이동한 요 Q가 요 델 Q가 됩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자, 얘가 T1이고 얘가 T2예요. 자, 1번 입장과 2번 입장이 있습니다. 자, 1번 입장에서의 델타 S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우리가 T1분의 Q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열을 뺏기는 입장이잖아요. 1번에서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입장에서는 델타 S가 되고요. 얘는 T2분의 Q가 되고 얘는 플러스 입장이 돼요. 얘는 열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일단 써보시죠. 자, 그럼 T1은 우리가 자 보시면 T1은 30도니까 연력학에서 항상 절대 온도, 절대 압력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303분의 Q가 되는데 마이너스고 얘는 10도니까 283분의 Q가 되죠. 플러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0보다 작은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들었고 얘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그 곳에서 같이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즉 개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개를.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합쳐야 돼요. S1과 델타 S2를요. 그래서 우리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 S는 우리가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가 되고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Q 괄호치고 283분의 1 빼기 303분의 1이 되죠. 그럼 이미 얘가 마이너스 값이 아니잖아요. 플러스잖아요. 얘도 얘도 열이 이동한 값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 값이고 즉 엔트로피 전체 계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무조건 0보다 커진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는 온도가 지금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이 흐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의 종류예요. 소방 원론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냥 빨리 감기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온도가 섭씨, 화씨, 켈빈이 있습니다. 원래 랭킨이 있는데 랭킨이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유체역학 범위에서는요.
그래서 세 가지만 가져왔고 우리가 주의할 거는 온도를 서로 변환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고요. 우리가 도씨를 화씨로 바꿔주려면 화씨를 도씨로 환산해 주려면 이렇게 식을 외워주셔야 되고, 아니면 거꾸로 하나만 외우면 도씨에다가 곱하기 1.8을 하고 얘가 이러면 화씨 마이너스 32잖아요. 그러면 요 31을 이렇게 해주면 화씨로 바꾸는 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을 안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네요. 자,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려 했는데 혹시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원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은 0도씨에서 업니다. 그리고 100도씨에서 끓죠. 이 사이에 이 눈금을 100등분한 게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예요. 근데 이 눈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마이너스 10도도 있고 마이너스 20도도 있고 하잖아요. 쭉 가다 보면 제일 낮은 부분이 마이너스 273.15도인데 1호는 무시하고 마이너스 273도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연력학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10도를 쓰면 얘가 음수값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0으로 봤다면 얘도 양수값이 돼야 우리가 엄밀히 계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걸 0으로 보고 눈금은 그대로 쓰자 해서 만들어진 게 켈빈 온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화씨는 이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올 뻔했는데, 자, 화씨는 미국에서 쓰는데 우리는 물의 어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백동불을. 걔는 그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그 빙판길, 겨울에 지금처럼 눈 오면 염화칼슘 막 이런 거 뿌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낮게 안 어는 혼합물을 당시에 만들어서 얘를 어는 점을 구한 거죠. 얘 몇 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저번에도 기억 안 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물이 끓는 점까지를 100등분을 한 게 아니고 얘는 180등분을 한 거예요. 훨씬 촘촘하게. 180도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우리 요거 원의 반원은 180도죠. 그거 가지고 나온 거라서 우리가 단위가 이렇게 디그리 단위도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온도의 단위가 이렇게 디그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차이 같은 경우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제를 2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풀어보면 되고, 열은 그 스스로 저열원체에서 고열원체로 이동할 수 없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거는 이 법칙이죠. 왜냐면 저열원체에서 고열원체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약간 깜빡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재에는 깜빡한 게 아니고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영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구기관. 영구기관은 전부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1종, 2종, 3종 영구기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1종 영구기관은 1법칙을 위배한 거고요. 2종은 2법칙을 위배한 거, 3종은 3법칙을 위배한 겁니다. 4종 영구기관은 4법칙을 위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좀 섞여 나오거나 해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상유체가 되듯이 예를 들어 비점성 흐름, 비압축성이고 정상류의 유동을 갖고 유선을 따르는 흐름을 갖는다는 이런 유체처럼 영구기관은 기관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회전날개를 이용하여 용기 속에서 두 유체를 섞었대요. 회전날개를 이용해서. 이 과정 동안 날개를 통해 입력된 일이 5090kJ이고 탱크에서 열이 방열됐대요. 방열된 게 1500kJ입니다. 이때 용기 내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자, 쉽게 말하면 얘가 개가 된 거죠. 개가. 외부에서 1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500만큼 열이 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온 건 당연히 플러스고 나간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3590이라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만 좀 풀어보시라고, 버리기 아까워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도 요 내용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한번 좀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